원나라는 칭기스칸의 넷째 아들인 툴루이의 넷째 아들, 몽골 제국의 5대 칸이자 원나라의 초대 황제인 세조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쿠빌라이 칸은 고려와도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의 황권 강화를 위해 고려에게 인정받는 것을 이용하였습니다. 이후 고려 원종과의 거래를 통해 자치권을 인정해주는 등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는데요. 이런 좋은 관계는 고려가 몽골의 부마국이 되는 결과를 가져오죠. 쿠빌라이 칸은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수많은 학교와 항구, 운하 등을 건설하고 과학과 예술을 지원하면서 원나라를 크게 발전시켰습니다. 다만 한족들을 우대하진 않았죠. 원나라는 쿠빌라이에 의해 만들어지고 또 쿠빌라이에 의해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는 재정을 위해 아흐마드 파나카틱으로 대표되는 이슬람 출신의 승목인들을 점점 총애하였는데요. 이들은 재산을 잘 불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목인 우대는 같은 몽골인들의 불만을 키웠고 철저하게 배제되었지만 대다수였던 한족들 또한 불만이 커지게 됩니다. 또 권력을 가진 아흐마드는 수많은 한족 관리들을 죽였고 몽골의 명장 바얀을 모함하기도 하는 등 돈은 잘 벌어다 주었지만 나라의 기반을 다지진 못했죠. 결국 아흐마드를 죽이기 위해 왕저란 무관이 이를 꾸며 아흐마드를 죽이게 됩니다. 아흐마드가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그가 죽자 모든 백성들이 신나서 춤추고 술을 마셔 국경의 술이 거덜날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흐마드의 잔당들은 아직 살아있었고 그들은 태자였던 칭킴에게 황위를 물려주라는 상소를 올리며 쿠빌라이와 칭킴의 사이를 이간질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쿠빌라이는 아흐마드 잔당을 쓸어버리지만 칭킴도 병에 걸려 사망하게 되죠. 한족들을 철저히 탄압한 쿠빌라이는 한족들의 무기, 종교, 무술, 야간 통행, 시장 개설, 사냥 등을 모두 금지시켰고 몽골인 갑주를 두어 관리하게 하였는데 이 갑주가 명령하면 한족은 음식, 돈, 여성 등을 모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의 방문이 있던 시기이죠. 다음으로 황제가 된 인물은 태자 칭킴의 아들 테무르 원성종이었습니다. 원성종 때는 몽골의 황족들이 난을 일으켰는데요. 원성종의 조카였던 카이산이 이를 잘 막아내었습니다. 이후에 차가타익 한국과 함께 우구데익 한국을 정복하죠. 성종은 후기 없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후 원나라는 25년 동안 무려 9명의 황제라는 극심한 혼란기를 겪게 됩니다. 뒤를 이어 황제가 된 건 원성종 때 반란을 진압하는 데 공을 세웠던 성종의 조카 카이산, 원무종이었습니다. 원무종의 시대에도 반란은 끊이지 않고 일어났는데요. 무종은 제위에 오른 지 고작 4년 만에 사망을 하였고 그의 동생인 아유르 바르바다가 제위에 올라 원인종이 됩니다. 그나마 이 원인종이 제위에 있던 9년이 조금 안정된 시기였죠. 인종의 사후 그의 장남이었던 시다발라가 제위에 올라 원영종이 되는데요. 막내가 부모의 뒤를 잇는 몽골족의 풍습과는 다르게 장남이 제위에 오른 특이한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제위에 오른 지 3년 그는 처남이었던 태그씨가 일으킨 난파의 변으로 살해를 당해버리고 말죠. 그리고 인종의 사촌이었던 이순테무르가 제위에 올라 원진종이 되는데요. 진종의 정치 자체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나라의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미륵이 천하를 가질 것이다 라는 소문이 계속 퍼져 나라가 점점 들뜨기 시작합니다. 원진종은 35살의 나이에 병으로 사망하고 그의 뒤를 이어 장남인 아슈케베 라기바흐 칸이 고작 8살의 나이로 황위에 오르는데요. 라기바흐 칸이 황위에 오르자 고작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무렵 엘테무르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황위에서 끌어내리고 원무종 카이산의 둘째 아들이었던 투그테무르를 황위에 올려버립니다. 투그테무르는 원문종이 되죠. 원문종이 제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이복형 쿠살라는 문종이 즉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군사를 끌고 옵니다. 결국 황제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문종은 항복했고 쿠살라는 원명종으로 황위에 오르죠. 그런데 원명종은 황위에 오른 지 5개월 만에 돌연 사망해버리고 다시 원문종이 황위에 오릅니다. 원문종은 훗날 대명률, 영락대전의 바탕이 되는 황조 경세대전을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현재의 그 원본이 전해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종도 고작 3년 뒤 25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죠. 원문종은
무종의 아들로 뒤를 잇게 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래서 원 무종의 아들인 린칠반이 원 영종으로 황위를 잇게 됩니다. 고작 6살의 나이에 황위에 오른 린칠반은 2달 만에 사망해버리고 린칠반의 형이었던 토곤 테무르가 뒤를 이어 원 해종이 되죠. 원 해종은 국내에선 기황후의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 해종은 원 무종을 황위에 올린 엘 테무르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즉위하지도 못했죠. 엘 테무르가 사망하여 정식으로 황위에 올라 기 좀 펴볼까 했는데 메르키트 바얀이 엘 테무르의 아들 탱기스를 제압하고 권력을 잡아버립니다. 또 이때 흑사병 비슷한 병이 중국으로 흘러와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고 나라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쿠빌라이 때부터 내려온 원나라 특유의 한족 차별 정책으로 농민들의 삶이 궁핍해진 것도 큰 원인이었죠. 참다 못한 1348년 방국진은 난을 일으켰고 이 흐름은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51년 백령교도의 난이 일어나는데요. 백령교도들은 한산동과 유복통이 이끄는 홍건적이 되어 난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반란은 쉽지 않았는데요. 톡토아라는 인물이 반란을 잘 진압했거든요. 그런데 일이 이상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토크토아가 반란을 잘 진압하는 것을 본 하만은 상소를 올려 토크토아를 깎아내렸고 원 해종 또한 토크토아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토크토아의 관직을 삭탈해버리고 귀양을 보내죠. 토크토아는 운남성 쪽에 있던 대리 지역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요. 하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황제의 조서를 고쳐서 그 조서를 들고 간 사신이 토크토아를 죽이게 합니다. 이건 반란군들에겐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홍건적들은 계속해서 몽골군을 박살내죠. 그런데 사실 홍건적도 내부적으로 그리 좋진 못했는데요. 난을 일으킨 한산동은 몽골에게 붙잡혀 참수를 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복통은 한산동의 아들 한리만을 소명왕으로 세워 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안에서도 패권을 잡기 위해 서로 내분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동쪽의 세력은 곽자흥 밑에 있던 주원장이었고 서쪽의 세력은 서수희를 죽이고 한나라를 세운 진우량, 또 하나라를 세운 명옥진 등도 있었죠. 그리고 초기에 난을 일으켰던 방국진, 장사성, 진우정 등 홍건적이 아닌 반란 세력도 여전히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동쪽의 주원장은 자신의 최대의 숙적이었던 서쪽의 진우량을 꺾고 우왕을 칭하는데요. 이후 주원장 세력 기반의 명분이었던 한리마가 침몰사고로 사망해버리고 이를 계기로 주원장은 세력 내 권력을 확고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성을 포로로 잡으며 강남을 장악했죠. 강남을 장악한 그는 서달과 상우춘에게 25만의 병력을 주며 북벌을 지시하였는데요. 서달과 상우춘은 엄청난 명장들이었고 이들은 계속해서 원나라를 밀어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1368년 명교에서 이름을 따와 나라 이름을 명으로 지어 황제에 오르죠. 원나라는 연전연패를 하며 수도했던 북경을 내주게 되고 만리장성의 이북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 본토에서 쫓겨난 원나라를 국원이라고 부르게 되죠. 태종은 1370년 사망하였는데요. 태종과 기황후의 아들이었던 아유시리다리가 황위에 올라 원소종이 됩니다. 원소종은 코케테무르를 보내 명나라와 싸웠는데요. 사막에서 벌어진 이 전투에서 무려 2만 명의 명나라 군을 죽이며 대승을 거둡니다. 하지만 간수성 쪽 싸움에선 반대로 서달이 크게 이겼죠. 원소종은 1378년 사망하게 되는데요. 그는 사망할 때 그의 이복 동생인 토구스 테무르를 지목하였습니다. 그리고 토구스 테무르는 천원제가 되죠. 천원제는 중국을 다시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명나라를 압박하였는데요. 이때 북원에서 커다란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나하추는 강한 군사력으로 만주 지역을 장악하여 고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는 이성계를 보내 나하추를 털어버리죠. 나하추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요하 쪽으로 방향을 돌리게 되는데요. 명나라에선 이를 두고 보지 않았고 풍승과 남옥을 보내 나하추의 근거지를 털어버립니다. 결국 나하추는 자신이 이끌던 20만 명의 병사를 데리고 명나라에 항복을 했죠. 그리고 이건 북원에게 엄청난 타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옥은 15만의 병사를 끌고 몽골을 꾸준히 물리치고 있었는데요. 천원제는 패배하여 도망치다가 예수대르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예수대르는 천원제의 뒤를 잇게 되는데요. 예수대르는 원나라의 칭호를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여 몽골 제국의 칸이라는 이름만 받아들여 조리구투 칸이 됩니다. 이렇게 원나라는 멸망하였고 조리구투 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더 이상 원나라가 아니라 타타르라고 불리게 되었죠. 이후의 명나라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